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5일 밤 8시 36분입니다. 오늘 3월 15일은 우리 현대사에서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6.25 사변 때 서울을 2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 수복했습니다. 첫째 번 수복은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그 13일 뒤 9월 28일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림으로써 서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유엔군이 총퇴각을 하고 1월 4일, 이듬해 1월 4일, 1951년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겼습니다. 이걸 일사후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선이 수원 남쪽까지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경각에 달했을 때 혜성과 같이 나타난 분이 계셨어요.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다음에 후임으로 온 매튜 리즈웨이 8군 사령관이 51년 봄에 반격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을 밀어 올리면서 3월 15일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서울을 2번 찾았습니다. 이 서울이 2번 공산군 손에 넘어갔는데 2번 찾았다. 이 서울을 우리가 얼마나 아껴야 되겠습니까? 서울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 2번 공산당한테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이 서울을 그 뒤에 발전시켜서 이런 근사한 세계적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1951년 3월 15일 서울 재수복인데, 하나 아쉬운 것은 보훈처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저 대통령실에서 오늘이 이런 날이라는 것을 성명을 통해서 좀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은 역사를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은 아주 가슴 뿌듯한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우리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 가서 이 징용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우리 돈으로 징용공 그 가족들에게 우리 돈으로 배상한다. 일본에 해달라는 이야기 안 한다. 이렇게 대범하게 딱 잘라버린 그 후속 조치로서 일본에 가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12년 만에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복원이 됐습니다. 12년 만에 복원된 겁니다. 한일 관계가 복원됐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은 한미일 관계가 좋아집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가 강화됩니다. 한미 동맹과 그리고 미일 동맹을 연결해 주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가 굳혀지는 거죠. 더구나 거기 미국은 핵 우산을 한국과 일본에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사실상 공유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그게 믿음지 못해가지고 요새 우리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일단 유사시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핵무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냐, 어떻게 해서 북한을 미국의 핵으로 제어할 것이냐 하는 그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미일 동맹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징용공 배상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 두 분이 만나서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시키기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안보 대화를 적극화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한일 관계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통 큰 외교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위안부, 징용공 무슨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또 사과하라 뭐 하라 했는데, 일본으로서는 여러 번 사과를 했는데 또 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징용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 하면서 일본에 사과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 사과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김대중 오부치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제 우리 국력에 맞는 당당한 대화를, 관계를 이끌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대범한 외교를 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만난 어떤 60대 아줌마는 첫마디가 야, 통 큰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은 아닌데 한마디가 통 큰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보니까 윤석열 스타일이 딱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큰 무대에서 큰 게임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이 없다, 국회가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고 걱정할 때마다 저는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최소한 외교 안보는 정상화된다. 왜냐? 외교 안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무리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도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 하려고 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고유 영역인데 이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 관계를 복원시키고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고 한미일 동맹체제를 만들고 핵 후산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오늘 도쿄로 떠나기 전에 새벽에 북한이 또 ICBM을 저 홋카이도 쪽으로 쏘니까 아침에 또 긴급 국가안보회의까지 주재하고 엄정 경고한 다음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에. 이렇게 어디 비행기 타고 부산 가는 식으로 일본에 갔다 왔다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미 한국인들은 1년에 일본 방문객 수가 700만을 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인들, 특히 좌파 지식인들이 계속 반일 종족주의를 가지고 노예 근성 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핥히고 몇십 년 동안 우려먹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해오다가 그것을 일도 양단으로 그런 노예 근성식의 대일과는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우리 국력에 맞는 외교를 하겠다고 선언한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이 스케일 큰 당당한 외교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정치 못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그러나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해야죠. 저는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결단을 내린 걸 박수를 쳐줘야죠. 특히 조중동이 앞장서가지고 이번 징용공 해법은 정말 통쾌하다. 이제 우리도 노예근성 버리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좀 섭섭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 민주당은 자기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고의로 한일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복원시키려고 하니까 온갖 악담을 하면서 대중 시위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일부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천하대세를 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임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구상권은 생각하지 않는다. 구상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돈으로 우선 징용공 가족들에게 배상을 하고 그 돈을 일본에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완전히 우리 책임으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는 원위치가 된다.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징용공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저는 윈윈 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징용공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뭐가 우리한테 득이 되느냐 하지만 바로 일본이 정보 부분에서 한국에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의 안보가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윈윈이죠. 한국은 한국대로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 식민지 시절에 가졌던 일본에 대한 의식에서 탈출해가지고 당당하게 일본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감사하는 일본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군사정보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제공 또는 공유한다. 우리도 물론 일본에 제공할 정보가 많죠. 이렇게 하면은 안보도 좋아지고 한국 사람들의 이 어떤 국제적 위상이라고 그럴까요? 국민 정신도 아주 건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윈윈 아닙니까? 윈윈.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징용 조치 발표는 어려웠던 양국 관계를 건전히 되돌리는 것이다. 양국 경제단체의 미래청년기금 창설 표명을 환영한다. 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보고받아서 알고 있다.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딱 조치를 취하니까 이제 일본도 한국을 과거처럼 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도덕적 우위에 서게 됐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6.25 사변 때 군수산업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일본이 우리 한국 전으로 해서 돈을 번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벌었습니까? 그때 미군이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해가지고 한국전에서 싸웠습니다. 일본이라는 병참기지가 한국 곁에 없었더라면은 미군이 제대로 작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잘 된 거예요. 그럼 일본 경제만 잘 됐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우리가 청구권 자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몇억 달러, 그때 가지고 있던 외화 보유고의 한 반 정도를 한국에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 짓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6.25 때 일본이 전쟁 특수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로 이것도 윈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전후 70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는 1953년 이후에 전후 70년 동안에 한일 협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많이 알고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 예를 들 수 있는데 오늘은 딱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987년 11월에 김현희, 김성일 요 테러조가 대한항공을 폭파시켜 가지고 중동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칼이 미얀마 상공에서 터졌습니다. 100여 명이 죽었어요. 100여 명이. 대부분이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김현희는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짜 여권을. 그걸 가지고 바레인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로마로 가면은 그냥 실종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려면은 안기부가 자작극을 벌였다 하고 뒤집어 쓸 판이었어요. 그때 주 바레인 일본 대사관의 외교관이 재빨리 움직여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바레인 공항으로 나온 김현희와 김성일 두 사람을 체포하도록 만듭니다. 바레인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칼 858 폭파 사건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지령했다는 것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다행히 김현희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살아났어요. 김현희의 증언에 의해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코로나로 몰리고 기가 죽고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에 대한 더 이상의 방해를 할 수 없었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공으로 서울올림픽을 장식을 하고 그 바탕에서 여세를 몰아서 북방정책을 펴가지고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베트남과 수교하고 또 그 서울올림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바로 여기에 일본 외교관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캐내가지고 한일 사이에 갈등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한일 간의 협조가 있었던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일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될 것 같아서 전후 70년 운동을 제가 펼치고 있는데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국 사람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외교를 했습니다. 당당한 외교, 통 큰 외교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